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와 사례는 말하죠. 잘못된 결정은 대부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편향된 사고에서 나온다고요. 올리비에 시보니가 쓴 선택 설계자들은 우리 머릿속에 숨어 있는 결정의 함정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트 1에서는 우리가 흔히 빠지는 인지적 편향, 그로 인해 생기는 의사결정의 오류를 9가지로 정리해서 다룹니다. 스토리텔링의 함정은 감성적인 이야기나 성공 사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는 경향을 뜻합니다. 모방의 함정은 성공한 인물이나 기업의 전략을 맥락 없이 그대로 따라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룹니다. 직관의 함정은 직감에 의존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다루고요. 과신의 함정은 자신의 판단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실수를 초래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관성의 함정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에 대해 다루고요. 위험인식의 함정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단기주의의 함정은 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적인 이익에 치우쳐 판단하는 경향에 대해 다루고요. 이해관계의 함정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미쳐 객관성을 잃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집단사고의 함정은 집단 내에서 의견 일치를 중시하여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는 현상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파트 2는 편향을 극복하는 조직적 접근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편향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 차원에서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트 3는 조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의사결정 설계 기법을 40가지 다루고 있어요. 이 기법들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악마의 변호인 지정,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겨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도록 유도, 파워포인트 사용 제한, 시각적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유도, 의견 불일치 장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의사결정 지연, 충분한 정보 수집과 숙고를 위해 결정을 서두르지 않도록 함. 이러한 기법들은 조직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약하면 인지 편향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 차원의 시스템과 문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법들을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리더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분들에게 유익하며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직장인에게 꼭 추천하는 이유는 결정하는 순간이 곧 커리어의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하나, 회의 발언 하나가 당신의 이미지가 된다면 어떠세요? 직장인은 매일 작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평가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결정을 직감과 관성에 의존하죠. 상사 말이 맞겠지 하고 던진 판단. 다른 팀도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선택. 예전에 해봤던 방식으로 처리한 업무. 이런 판단이 쌓이면 평균적인 직장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의도적으로 더 나은 판단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갈고 닦는 사람이 결국 커리어에서 앞서게 됩니다. 단순한 역량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점검하고 싶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리더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리더는 판단의 질로 승부를 보기 때문입니다. 결정의 질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리더는 방향을 정하고 사람을 선택하며 자원을 배분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판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회의는 자주 흐려지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서 통과된 전략, 리더의 눈치를 보며 리스크에 대해 눈 감은 동료들, 성급하게 낸 결정이 가져온 연쇄 오류. 선택 설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실수를 줄이고 판단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똑똑한 리더가 실패하는 이유는 나쁜 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리더십 조언서가 아니라 리더가 스스로 의사결정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선택 설계자들 71쪽에 나오는 모방의 함정 일부를 함께 읽고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모방의 함정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만든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요.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서 그 도구 실수록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그럼 읽겠습니다. 우리는 천재를 모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그들과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천재를 모방하려는 열정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아무리 많은 추론이나 증거가 있어도 우리가 예외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탁월한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실천적 교훈을 찾는다면 심각한 추론적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탄하는 성공을 거둔 모델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승리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생존자만 바라볼 뿐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똑같은 행동을 모방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가 생존자 편향이다. 우리는 생존자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표본에서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생존자들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모델을 쫓는 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만 길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온 세상이 모방하려고 애쓰는 소수의 우상들 대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탁월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의사결정자에게서 배움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최악의 실전 사례를 연구하면 어떨까?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보다는 실수에서 더 많이 배운다는 점에 동의한다. 성공한 기업보다는 파산한 기업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 그들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은 실패를 피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또 너야?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저를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 신입티를 막 벗어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 작업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늘어난 작업량만큼 수정사항도 비례해서 증가했어요.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하루에 제작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의 개수가 1개에서 5개 정도로 늘어나니 저한테 붙는 MD도 5명으로 늘더라고요. 후에 제가 직접 상세 페이지 기획도 하고 고객사 사장님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죄 지은 사람처럼 언제나 눈치가 보였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의 수정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빠르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정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야속하게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이 생각이 저를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에서 저는 진짜 무능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항상 일에 쫓기고 허둥지둥, 산만하게 의사소통했고요. 남들은 공부하느라 회사에 남아서 야근하는데 저는 했던 일을 수습하느라 야근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의 수정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빠르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이 생각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끝단에서 보여지는 결과물들입니다.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그 시점에서 외부의 경력자들이 많이 회사에 유입되었는데 그들은 저와 비슷하게 일하면서도 큰 수정 없이 여유 있게 일 처리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손이 빠르거나 이해력이 더 높아 보이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저랑 다르게 매사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제 생각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랑 업무에 양적으로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저들이 추가 수정 없는 깔끔한 일 처리를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다시 떠올려 봐도 부끄럽고 우픈 기억입니다. 포토샵 못해서 혼나던 시절을 어느새 잊고 상세 페이지 수량 좀 쳐낼 수 있게 되었다고 어느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절 저의 성장 정체기를 돌파한 꿀팁을 여러분께 공유 드립니다. 실수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 시절에 제가 만든 리포트 이름입니다. 저는 이미 하루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 상세 페이지 제작 업무와 훈련을 병행하고 있었고 주말에도 빈번하게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분만 더 늦게 잠자리에 들자는 심정으로 실수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뭔가 비장하죠? 실제로 작성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기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장애물이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수록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이 채 안 걸리는데 그걸 적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다. 이게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꼭 쓰셔야 합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한 날짜, 발생 시간, 무엇을 실수했는지, 왜 실수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 줄 요약. 이렇게 말이죠. 가령 2025년 1월 1일 오전 10시. 출근하자마자 실수함. 출근하자마자 전날 업무에서 수정이 발생해 급하게 수정 요청에 대응함. 이후 미팅 참석 시간에 늦게 됨. 미팅 시간 늦음에 대해 사전 고지할 틈이 없었음. 이렇게 된 이유는 전날 작업했던 업무가 종결되지 않아 다음날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됨. 그래서 당일 업무의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 아침에 출근하면 전날 업무 수정하는 것이 패턴이 됨. 때문에 아무리 긴급해 보이는 수정 요청이라도 수정 일정을 먼저 체크하는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결론은 수정 요청에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하지 말고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화면에 실수록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매일 실수록을 쓰니 제가 하는 실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실수 유형은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꼼꼼함이 부족했거나 기획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었거나 이런 유의 이유로 발생하는 수정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유형은 업무 프로세스 같은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업무 요청이나 수정 요청을 일하고 있는데 불쑥 찾아와서 말로 전하면 스티브 잡스 할아버지가 와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구분되고 나니 제 실수에 공통적인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실수들을 유사 실수로 따로 분류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작업을 매일 하시게 되면 자신이 지속해서 실수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들은 문제 발생 당시에 표면적인 이유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정 요청이 갑자기 들어와서 오늘 해야 할 업무가 뒤로 밀리게 되었다. 앞으로는 수정 요청을 더 빠르게 해결하는 임기응변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상황 인식으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무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작업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실수록을 작성하다 보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하는 업무가 어제 한 업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어제 한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되려면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 어떠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인식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업무를 맡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작업의 순서나 방식 같은 질서를 뜻합니다. 이 질서를 업무 요청하는 사람이 학습해야 반복되는 실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가령 어제 한 업무의 수정 요청에 대응하느라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했다면 우선 오늘, 내일 해야 하는 업무 일정을 미리 여유 있게 조정해두고 오늘의 업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게 실제 자신한테 필요한 물리적인 작업 시간이고 앞으로 업무 요청을 하는 분들께 이 작업 시간을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어떠세요? 실수록을 통해 문제를 구조화하는 방법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실수록은 리드앤리드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필사클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문장을 필사하고 거기서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고 그날의 실수까지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제 생각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독서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업무, 판단, 성장을 설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리드앤리드 필사클럽에 참여해 보세요. 사용하는 프리미엄 노트도 종이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해서 만든 생각 설계를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리더든 실무자든 더 나은 생각의 흐름을 설계하고 싶다면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